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몸을 애무하고 있는 이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멈추지 못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이 전율을.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욕망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45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며들더니 침실로 들어오는 발걸음. 그녀는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남자의 체취는 낯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 다른 체온.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칠고 열정적인 손길. 저는 흥분에 젖어 눈물까지 나버렸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평범한 의사 와이프가 산속 펜션에서 겪은 충격적이고 은밀한 하룻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경입니다. 45살이고 결혼한 지 20년째예요. 남편은 종합병원 내과 의사입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남편이 의사 와이프답게 살아달라고 했거든요. 완벽한 집, 완벽한 식사, 완벽한 외모,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저를 보지 않게 되었어요. 병원 일에만 매달려 있었죠.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었습니다. 부부관계도 거의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완벽한 인형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펜션 예약했어. 갑작스러운 남편의 제안이었죠. 정말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기뻤습니다.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져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어쩌면 우리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들었어요. 의과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펜션이야. 조용하고 경치도 좋다고 하더라. 남편은 피곤한 듯 소파에 누웠습니다. 선배님이 직접 추천해 주신 곳이에요. 특별한 서비스도 있다고 하더라.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특별한 서비스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설렜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니까요. 무엇을 입고 갈까?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어요. 피곤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역시 변한 건 없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펜션 여행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우리는 강원도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남편은 계속 병원 전화를 받았죠. 미안, 응급환자 때문에. 변명은 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에 응급실 콜을 받을 때와 달리 남편이 당황스러워했거든요. 마치 예상하지 못한 전화인 것처럼.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아담한 펜션이 나타났어요. 나무로 지은 예쁜 건물이었어요. 어머, 정말 멋져요. 저는 감탄했지만 남편은 무표정이었어요. 펜션 주인이 나와서 반겼습니다. 남편아, 오랜만이야. 남편보다 몇 살 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건강한 체격이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인사했습니다. 이분이 와이프구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더 예쁘네. 그 남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태준이야. 남편의 의대 선배지.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할 때 그의 손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거칠면서도 힘있는 손이었어요. 방은 이쪽이야. 태준 선배가 안내했습니다. 우리 방은 펜션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통나무 벽과 난로가 있는 로맨틱한 분위기였죠. 와, 정말 좋네요. 태준 선배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천천히 쉬다가 저녁에 바비큐 어때요? 태준 선배가 제안했어요. 좋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게 되자 저는 짐을 정리했어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마음이 들떴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밖에 나가서 산책 안 해요? 아, 나중에. 지금은 너무 피곤해. 역시나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펜션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다웠습니다. 태준 선배가 나타났어요. 혼자 산책하세요? 네, 남편이 피곤해해서요. 저는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학생 때부터 저랬어. 일벌레라서 여자친구들이 힘들어했지. 그의 말에 뭔가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사 와이프 노릇 힘들죠? 그가 물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서둘러 부정했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말이에요. 솔직해져도 돼요. 여기엔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바비큐를 했어요. 태준 선배가 능숙하게 고기를 구웠습니다. 선배님,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늘었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은 중간중간 전화를 받느라 바빴습니다. 미안,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괜찮아요. 저는 이미 익숙해진 상황이었죠. 태준 선배와 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는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재미있었죠. 왜 그만두셨어요? 남편이 의사 와이프는 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 말에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정말 좋아하던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아깝네요. 재능을 묻어두시다니.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누군가 제 꿈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이 깊어지자 남편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응급 환자가 들어왔대. 나 병원 가봐야겠어. 지금요? 역에서 서울까지 2시간인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내일 아침에 올게. 남편은 서둘러 짐을 쌌어요. 저를 혼자 두고 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배, 미경이 좀 부탁해요. 남편이 태준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둘 사이에 묘한 눈빛이 오갔어요. 마치 무언가 약속된 것이 있는 듯한. 걱정 마. 잘 모셔다 줄게. 태준 선배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정적이 흘렀어요. 태준 선배와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가 제안했어요. 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따뜻한 차를 끓여왔어요. 은은한 꽃차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죠. 남편은 학생 때부터 저랬어요. 환자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알고 있어요. 처음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어서요. 가끔은 저도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이 터져나왔어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가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남편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면 다 이런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와이프는 달랐어요. 그가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실수했나 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죄송해요.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와이프가 아플 때 제가 많이 돌봐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그런 사랑을 받아보신 와이프분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부끄러워졌어요. 너무 솔직했나 싶어서요. 미경 씨도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빗소리에 잠이 깼어요.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나 봅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운치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태준 선배가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살짝 다가가 보니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와이프 사진인 것 같았어요. 잠 안 오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미경 씨, 깨웠나요? 아니에요. 물 마시러 가왔다가.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와이프분 생각하고 계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끔 이런 밤에 더 생각나요. 그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펜션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어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촛불 하나가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성숙하고 남성적으로 보였어요. 이런 밤이 언제부터 없었을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밤이요? 이렇게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밤. 그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전은 계속되었고 촛불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외롭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남편은 정말 바보예요. 이런 보석을 곁에 두고도 모르다니.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45세의 여자가 가장 매력적일 때예요. 그가 촛불을 더 가까이 가져왔어요. 제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변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선배님, 태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왜 안 돼요?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하지만 남편은 당신을 여자로 보지 않잖아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찔렀어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은 저를 여자가 아닌 가사도우미 정도로 여겼거든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가 제 얼굴에 손을 갖다 댔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태준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이라도 진짜 여자가 되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욕망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45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거리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것 같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름다운 미경 씨,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쳤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온몸이 전율했어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미경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텀했어요. 남편은 저를 여보라고만 부를 뿐 이름을 부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 보여드릴게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강하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남성적이고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바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태준 씨, 저희가 이러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오늘 밤만. 그의 말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오늘 밤만, 단 한 번만이라면. 그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촛불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조각상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지만 강렬한 키스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키스를 받아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남편의 의례적인 키스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키스였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촛불을 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남편의 와이프가 아닌 그저 미경이라는 한 여자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촛불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은은한 불빛이 침실을 비추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후회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평생 한 번쯤은 이런 열정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둘만 존재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제 가쁜 신음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어요. 미경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계속 속삭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런 감정에 휩쓸린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의 의무적인 관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사랑 같은 거였어요. 제가 여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감정.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영원 같았어요. 그렇게 격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저도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곧 찾아왔어요. 새벽 5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지금 출발한다.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준 씨도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오고 있어요. 제가 서둘러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급하게 옷을 입었어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침대도 정리했습니다. 미경 씨,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의 말에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가 제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준 선배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선배. 남편이 인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와이프분이 잘 지내셨어요? 태준 선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남편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 같았어요. 뭔가 비밀을 간직한 여자의 얼굴.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태준 씨의 손길, 그의 속삭임, 그 모든 것들. 남편은 여전했어요. 병원 일에 바빠서 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여보, 펜션 어땠어? 남편이 며칠 후야 물었어요. 좋았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좋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남편은 모르겠죠. 가끔 태준 선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시죠? 아름다운 미경 씨. 그럴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어느 날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하지만 참아야죠. 그의 답장이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만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그리워했죠.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어요.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태준 씨의 열정과 남편의 무관심. 여보, 요즘 좀 이상해. 뭐가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그래도 뭔가 예뻐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불륜 후에 들은 칭찬이었지만요. 고마워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태준 씨를 떠올렸어요.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태준 선배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이었어요. 선배가 미국 간다더라. 펜션 정리하고 떠날 거래. 사실 원래 계획이었다는데. 남편이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제게는 청천벽력 같았어요. 원래 계획이었다고? 그럼 그 모든 것이. 그날 밤 태준 선배에게 전화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저는 어떡하죠? 미경 씨는 행복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청했어요. 안 돼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정말 가시는 거죠?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그의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그날 밤을 후회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가 슬프게 웃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당신에게는 가정이 있으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저를 무시해도 아직 와이프였으니까요. 행복하세요, 미경 씨.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가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짧았던 사랑은 끝났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진실이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떠나기 직전에 남긴 편지 때문이었죠. 미경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남편의 부탁이었어요. 외로워하는 와이프를 위로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진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의 부탁이었다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날 밤 남편과 대화했어요. 여보, 태준 선배한테 뭔가 부탁한 거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것을? 솔직히 말해줘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당신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선배한테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했어.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었어요. 분명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태준 선배의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은 당신의 변화를 원했어요. 더 자신감 있고 아름다운 와이프가 되기를 바랐죠.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정말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변하길 원했던 거였어요. 다른 남자를 통해서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제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펜션 제안, 태준 선배의 의미심장한 눈빛, 그리고 남편이 너무나 쉽게 저를 혼자 두고 간 것,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깨달음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했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요. 비록 그 과정이 계획된 것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후회해요? 뭘? 저를 다른 남자에게 맡긴 것을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어요. 아니,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요. 정말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도 변화가 필요했어. 남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도 저와의 관계에서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었죠.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저를 위해 고민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비록 방법은 이상했지만 결국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니까요. 그 후로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태준 선배에 대한 마음은 여전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저에게 다시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찾아준 것,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개선시켜준 것. 비록 계획된 만남이었지만 그 안에서 진짜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날 땀을 떠올려요.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감사함이 더 많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였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상치 못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결국 더 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인생의 변곡점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남들의 계획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